네, 안녕하세요. 쭌테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논문 리서치를 통해서 헤지펀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번 그런 전략 개발의 과정을 어떻게 밟을지 스스로가 생각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해요. 이 영상은. 물론 저는 공식적인 어떤 투자 자문이라든지 투자 전략 개발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절대로 이제 어떤 전략에 대한 추천이나 어떤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시로. 그 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략은 꼭 논문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막 나올 필요는 없어요. 저처럼. 뭐 다른 사람은 뭐 제가 뭐 뉴스에서 찾는 분도 봤고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찾는 분도 봤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만의 어떤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단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는데 저는 학술적인 방법에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런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뭐 대학생 분들 중에서 뭔가 공모전에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뭔가 좀 좋은 기반이 될 만한 어떤 리서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뭔가 최신 좀 핫한 어떤 그런 전략들을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좀 최근 연구들을 좀 볼게요. 근데 또 영어로 하면 좀 어렵잖아요. 어, 영어로 하는 건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한번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보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저도 읽는데 힘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런 간단한 튜토리얼에서 보여드리기에는 영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한국증권학회지를 많이 봅니다. 한국에서는요. 되게 유서 깊고 되게 검증이 잘 된 학술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금융 분야에서 한국 금융 분야에서 되게 검증이 잘 됐고 잘 나가는 학술지고요. 어, 그래서 홍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보는 아닙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저는 이제 이쪽을 좀 일단 한번 좋은 예시로 한번 볼만하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학술지가 있거든요. 논문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 연구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스코프스에 등재됐다고 자랑을 하시네요. 네, 스코프스에 등재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저널이 그렇게 나쁜 저널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겁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커런 이슈 보면 요 두 개가 나왔네요. 이번 6월 달에는 Market Concentration and Firm Value, Empirical Analysis. 이거 두 개는 다 투자 전략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걸 한번 볼까요? 헤지펀드 리턴. 헤지펀드 저 나중에 헤지펀드 하면 저런 이런 데서 분석해 줄까요? 음, 한번 볼게요. Speculation sentiment in Korea. 어, Effects of investment competition rate by investor time along stock IPO market. IPO인 것 같고요. Daily trading performance in high frequency trading. 뭐 요거는 제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February 볼까요? 아까 본 게 February였나? 아, 네, 아까 본 게 February였네요. Study on long form mergers, short selling, offering provide information of the market, tell risk premium around the world. 뭔가 기업 재무란 분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좀 뭔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좀 투자 쪽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역시 아무래도 조금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끝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준에서 제가 논문 하나를 찍고 그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볼게요. 산업 집중도와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라고 했어요. 기업 가치에 대한 연구니까 기업 가치가 높다는 거는 이제 수익률이 높겠죠. 기업 가치가 미래에 높아지면 반대로 지금 기업 가치가 높으면 수익률은 낮겠죠.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이 논문은 PDF를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네요. 한국어로 적혀 있으면 좋겠는데. 있구나. 칼빈 대학교 출신인 분이 있네요. 칼빈 대학교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해외 대학교니까 좋은 대학교 아닐까요? 너무 생각이 단순하나요? 그럴 수도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뭐 종목들을 봐가지고 산업 집중도와 기업 가치 간의 관계를 봤다. 이 집중도라는 게 독점 성향이랑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독점 성향이 클수록 기업 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됐대요. 이러한 결과는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규모가 커서 정부 비대칭이 완화된 상황에서는 자금 분쟁이 완성되었다. 어렵네요.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제 산업 내에서 경쟁이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적 해자라 해가지고 뭐 그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독점을 하고 뭔가 이제 그럴수록 이제 뭔가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기업 가치는 그러면 이제 이제 주식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그 기업이 받는 어떤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늘 그럴 수는 그러니까 독점한다 해서 무조건 수익률이 좋다든지 무조건 가격이 비싸진다든지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경쟁이 치열할수록 이익이 높다는 관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그 기업 가치의 어떤 그 이익의 질이 어떻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익의 질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경쟁이 적을수록 질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연구를 했대요. 누군가는. 근데 어떤 사람은 경쟁이 이익과 다른 관계가 있다. 근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경쟁이 적을수록 해외 시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질이 낮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독점적일수록 이익이 질이 낮은 거고 해외의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질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을수록 해외는 높을수록 이제 질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보면 이제 아까 전에 그 요약을 한번 볼까요? 독점적일수록 기업 가치는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의 결과가 맞다는 걸 재확인을 한 거죠. 이 연구는. 그러면 이걸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를 좀 보고 제목이 산업 집중도와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자성권, 황선필 이 두 교수님이 쓰는데 날짜는 언제나 2024년이네요. 2024년에 어셉트 됐다. 이 연구는 이제 뭐죠? 독점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가 낮다. 뭐 이게 핵심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뭔가 배당금을 많이 주던가
감사하는, 그러니까 감시라고 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공적 감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감사인들이 그거잖아요. 그 이제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배당 많이 주면 잘 되고 있다. 배당 많이 안 주면 힘들구나. 또 그다음에 감사인의 규모. 그러니까 이제 나 대신 감시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제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이제 아닐수록 적잖아요. 근데 회사는 자기 정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대칭성이 완화되는 상황이 있고 이제 심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완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뭐 많이 좀 덜어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덜하다. 이런 전략,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이 커서 그러니까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이 높은 경우에는 더 하다. 그리고 산업 집중도와 기업 가치의 관계는 상장 시장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코스피냐 코스닥이냐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다는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예전에. 왜냐면 코스닥은 별로 안 올랐잖아요. 코스피 많이 올랐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좀 차이를 좀 많이 보이는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번 검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산업 경쟁이 이제 외부 기업 지배 구조로,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뭐 요즘 막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외부 기업 지배 구조가 좋으면 뭐 수익이 가격이 더 오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 얘기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기업 지배 구조 이런 얘기를 하려고는 그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순전히 내가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제 기업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인가, 아니면 어떤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관점을 볼게요.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는 독점적인 기업일수록 기업 가치 낮으니까 뭔가 경쟁이 생기면 그 산업에,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에 경쟁이 생기면 그 산업에 투자를 미리 하면 좋다. 뭐 이런 얘기고 될 것 같아요. 시사점, 첫 번째 시사점은. 뭐 두 번째 시사점은 뭔가 그 배당 정책이 좋아지거나, 배당 정책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그 투자자에게 좋게 흘러가게 바뀌거나, 아니면 감사인의 수가 늘어나면 미리 투자하면 좋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시사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건 조건이 있죠. 뭐냐면 원래 경쟁이 덜한 곳이면, 조건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의 불투명성이 뭔진 모르겠어요. 이 논문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용어가 좀 당연해 보여도 그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재무 불투명성이라는 핵심 용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볼게요.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고, 재무 보고의 불투명성은 이런 연구에서 제시한 재량적 발생액의 3년간의 합이라고 적혀 있네요. 재량적 발생액이 뭘까요? 이거네요. 재량적 발생액.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교수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회귀 분석 돌려가지고 여기 남는 요 찌끄레기를 그걸로 본대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하면 그 설명되는 부분이 있고,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안 되는 부분을 재량적 발생액을 보고 이거를 3년 동안 합한대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요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안 하고, 요 두 가지 정도의 시사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퀀트 투자에 어떻게 연결을 지을 것이냐?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쟁이 생기면 그 산업에 투자하면 좋다. 이거는 약간 섹터 로테이션에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산업에서 저 산업에서 이 산업,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두 개나 세 개를, 네 개를 놓고 그 중에서 어느 걸 살지를 이제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쟁이 심화되면 그걸로 갈아타면 좋잖아요. 혹은 그걸 비중을 높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글쎄요. 경쟁을 정의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방법은 뭔가 이제 주식들끼리 클러스터링을 해서요. 군집 분석을 해서요. 군집이 커지면 투자하자. 약간 이런 느낌은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잠깐만, 산업 분류표가 있거든요. 산업 분류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어떤 공통된 변동이 커지면 그 산업을 사자. 이 아이디어는 어떤가요? 어때요? 좀 실제로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데이터로. 근데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요. 공통 변동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는 PCA라는 방법이 있어요. PCA라고 제가 나중에 혹시 코드 짜게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PCA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통 변동이 커지면 이제 사고 아니면 팔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배당 정책이 투자자에게 높게 하라고? 그냥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사고, 낮아지면 팔고, 이렇게 되고. 이건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이거의 영향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감사인이 조금 더 재밌는 정보인 것 같아요. 감사인 늘었다는 어떤 정보를 좀 미리 받아보는 어떤 방법. 다트가 있죠. 다트에서 뭔가 다트에서 뭔가 감사인에 대한 정보를 크롤링해서 해보자.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떨까라는 이제 저의 지금 브레인스토밍 한 거죠. 그럼 이제 코드를 어떻게 짜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왜냐면 지금 하기엔요, 데이터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여러분들께 좀 깔끔하게 영상으로만 딱 보여드릴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좀 테스트하기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냥 퀀트니까요, 그냥. 두 번째 방법은 좀 쉽지 않아요. 감사인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좀 풀어낼지, 요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코멘트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도와드릴 게 있으면 이제 연락 주시면, 댓글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코드를 직접 짜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